집에 무단 침입이 의심되는 증거들이 나왔다. 증거 1. 화장실 비비탄. 증거 2. 잠겨진 밸브. 내가 예민한 걸까? 사실 별일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경찰을 불러야 할까? 이런 일로 경찰을 불러도 될까? 비비탄 정도는 우연히 내 몸에 묻어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잠근 적 없는 밸브가 잠긴 것은 확실히 이상했다. 불안해지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러웠다. 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이웃조차 의심하게 되었다. 일단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았다. 그럼 용의자는 상당히 압축할 수 있다. 용의자 1. 전에 살던 사람. 이 집은 내가 살기 전에 할머니가 혼자 사셨다고 한다. 고령이라서 자식들이 모셔갔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오셨을 것 같지는 않다. 용의자 2. 본 적 없는 변태. 가장 두려운 상황이다. 내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든 적이 있었나? 그 사이 누군가가 내 열쇠를 복사해 갔나? 그래서 내가 없을 때 몰래 들어오나? 여러 가지 도시괴담이 생각나서 무서웠다. 하지만 일단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나는 집을 나설 때는 꼭 문을 잠그고 열쇠를 챙겨간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현관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설사 내가 잠들어 있는 밤중에 열쇠를 훔쳤다고 해도 오밤중에 열쇠를 복사해주는 곳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나는 열쇠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용의자 3. 집주인. 가장 가능성이 높다.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밸브를 잠궈둔 것으로 봐서 집 상태에 신경을 쓰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인집은 나이가 많은 노부부로 평소 집을 깨끗하게 쓰고 있는지 관심이 많으셨다. 하지만 세입자의 입장으로 집주인한테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물어보기는 쉽지 않았다.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폭설이 내렸다. 그리고 주인집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우리 집에 들어가 봤다고 한다. 수도가 얼까봐 물을 틀어놨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래 가스밸브 잘 안 잠그냐고 잠궈놓고 다니라고 하셨다. 일단 갑작스런 전화에 어버버 하면서 대화를 마치기는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집 안에 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입자는 약자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났다. 주인이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다. 지금부터 전투 모드에 들어간다. 최악의 경우 그냥 이사가지 뭐. 먼저 법적으로 주인집은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도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검색해보았다. 불법이었다. 벌금 최대 500만. 좋았어. 이제 어떻게 말할지 몇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다. 좋았어. 그리고 밥을 먹었다. 뱃속이 든든해야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후 카톡을 했다. 선빵이다. 지금부터는 내가 주고받은 카톡의 내용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락이 되지 않으셔서 그분의 아드님하고 카톡을 한 내용이다.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다. 이미 여러 번 들어왔고 범죄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었지만 얼굴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나는 이 집에 전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다. 혹은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이거나. 그런데 이 대화 이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잔소리 심하고 예민하게 굴던 집주인 할머니가 순해지셨다. 아마도 그동안 나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 같다.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상냥하게 대하는 편인데 이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제는 불편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항의해야겠다. 나는 강자 앞에서 강하고 약자 앞에서 약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집을 보안에 신경 쓰기로 했다.